가장 가까웠던 얘기고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때 당시에 사실 기억은 납니다. 대충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밀레니엄 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뭐였냐면 1999년 7월 지구가 종말한다. 그 이유는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체의 별들이 일직선으로 서게 되고 대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날짜는 바로 7월 24일이다.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반박 끝. 사실 반박할 값어치도 없어요. 지금 살아있잖아. 이건 끝난 겁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그 예언집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하늘에서 무언가 용이 내려올 것이다. 하늘에서 거대한 악마가 내려올 것이다. 아, 히로시마 원자폭탄이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1999년 7월에 지구가 종말한다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정도고 실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들 중에 실제로 나름대로는 적중했다고 알고 있는 건 30% 미만이에요. 근데 그 정도라면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 인류가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100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원트라다무스가 나온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분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위대하고 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좀 애매모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999년 7월 24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놓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에 2012년 12월 21일도 또 멸망한다고 적혀있다고 해요. 멸망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날짜를 딱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 그리고 그거는 또다시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거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존 티토입니다. 2008년 존 티토. 제가 여러분들과 존 티토에 대한 미스테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존 티토도 한번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래에서 왔다. 우린 살아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이거는 컨텐츠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입니다. 2012년 멸망설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2012년 멸망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도 있었고요. 또 하나 더, 바로 마야의 달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야의 달력. 마야 달력에는요, 2012년 거기까지밖에 달력이 없더라. 그래서 마야는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야가 달력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멸망설에 대한 거 있죠?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어떠한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런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그런 걸 푼 게 아니라 구글링을 해서 실제로 마야 문명을 연구하는 마야 센터 소장님이 하신 얘기를 지금부터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에드윈 바하트입니다. 에드윈 바하트, 마야의 탐험 소장입니다. 지난 100년간 고고학계에서는요, 마야 텍스트, 즉 마야 문명에 나온 모든 글자 수천 개를 발견해서 미친 듯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012라는 글자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단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2012년이 아니에요. 그냥 2011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 더. 그게 비석에 적혀있게 되는데 그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7세기 왕, 실제 존재했던 왕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왕, 발랏 아하우라는 사람인데 그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그 비석에 적혀있는 2011이라는 숫자예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야 문명이 12월 달까지만 얘기했다는 건 뇌피셜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2012년에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그렇게 짓거릴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마야는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많이 한 문명을 가진 나라도 맞습니다. 나중에 마야 문명에 대한 미스터리도 한번 진행을 할 건데, 마야가 왜 망했는지 나중에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근데 이 마야는 천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천체에 대해서 뛰어났고, 마야 문명이 알고 있었다는 건 뭐였냐면 바로 태양계가 일렬로 선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일렬로 선다요. 수금주와 목토천의 명이 일렬로, 아니면 크로스 십자로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자기장의 교란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야인들은 그게 일자로 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는 너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걸 현대인들이 갖고 와서 지구가, 태양계가 일렬로 서게 되면 멸망한다 라는 학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공부하다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구의 태양의 은하계는요, 일렬로 혹은 십자로 서는 게 매년 12월마다 발생합니다. 매년 12월마다 행성은 일렬로 아니면 십자의 모양으로 서게 돼요. 그럼 망했어도 지금 수천 번 망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야에서 얘기했던 마야 달력에 대한 얘기는 뇌피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달을 시켜버린 내용이에요. 마야 문명은 지구 멸망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후에 지구 멸망설이 있습니다. 2014, 2015, 2016, 그리고 2017 5월달에 지구 멸망설이 있었습니다. 2014, 2015, 2016, 2017 5월 아주 매년 주기별로, 아주 시즌별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이번 5월달에도 뭐였냐면 니비루가 충돌한다였습니다. 니비루의 행성이 또 충돌할 것이다. 2014년 니비루가 충돌합니다. 2015년 니비루가 충돌합니다. 2016년 니비루가 충돌합니다. 2017년 5월 니비루가 충돌합니다. 2017년 10월 또 충돌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도대체 왜? 정말 니비루가 있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잘 보세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터졌던 1999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99년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던 예언집에 대한 책이 너무 미친 듯이 판매됩니다. 정말 수직 상승을 해요. 책이 팍! 그리고 둘째, 사이비 종교의 형성이 미친 듯이 증가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멸망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부터 일명 그 사이비 종교들이 쭉 같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이비 종교의 대다수는 지구가 멸망합니다. 1999년 멸망하니까 다 주세요.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그것이 지나간 것이다. 하늘이 감동했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존 티토도 우리 그때 얘기했죠. 존 티토도 결국 제가 팩폭으로 잡았는 게 돈이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존 티토도 똑같았습니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 마야 달력의 이야기요. 저것도 논문으로 나온 책입니다. 책으로 나와서 갖고 갖다 들여민 거예요. 지구 멸망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대다수가 돈입니다. 다 돈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것이 함께 움직이는 게 대부분의 멸망설.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왜냐면 넘어가서 그 다음 년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연봉 제한이에요. 다음 년도도 돈 벌어야 되니까. 다다음 년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노력으로, 당신들의 기부로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하늘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도와줄 거다. 14년, 15년, 16년, 그리고 17년 5월까지 지구는 멸망설에 휩싸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구 멸망설의 소재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끝났어요. 마야 문명 끝났어요. 2014년부터 더 이상 창의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니비루, 행성 X, 매년마다 하나씩 증가한다.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다 틀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저도 이걸 얘기하시는 분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맞지 않는 것인가?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가 3657년이다. 약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는 있다. 네. 그럴듯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그럴듯하네요. 그럴 수 있죠. 3600년이니까 공전주기가. 언제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지구에 한번 나타났다가 지금 3600년이 언제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멸망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이득을 취한 집단이 누군지 생각을 해봤을 땐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팩폭으로 갖고 왔던 바로 증거방박, 바로 그동안의 멸망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음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낸시 라이더입니다. 저는 낸시 라이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니비루, 행성 X가 니비루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저명한 천문학자, 우주학자인 줄 알았어요. 작가. 어떤 웹사이트의 운영자시고 그냥 작가십니다. 글 쓰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했어요. 뭐야? 물론 천체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그동안 썼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소설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책에 나왔던 내용, 이분이 처음부터 뭐 거짓말 뭐가 아니라 소설책에 나왔던 내용을 하나씩 끌고 와서 그게 어쩌다 보니까 니비루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바로 뭐냐면 오늘 얘기하게 돼 바로 니비루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성 X와 니비루는 같은 게 아닙니다. 행성 니비루와 행성 X를 같다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아까 그분이신 거예요. 어떠한 학자들도 니비루가 바로 행성 X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니비루라고 하는 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적 존재입니다. 행성 X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두 개가 다른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니비루. 니비루니까 행성 X.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니비루가 행성 X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니비루가 행성 X 동의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의어가 아닙니다. 행성 X와 니비루는 다른 말이에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성 X라는 건 존재했었습니다. 행성 X는 실제로 만들었던 용어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금주와 목토천해면서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바깥쪽에 존재하는 행성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미지수 X예요. 뭔지 모르니까 이름을 못 붙여서 행성 X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900 초창기에는 천왕성과 해왕성 가지고 확인을 기축해보면서 행성 X의 존재를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행성 X의 존재를 찾다가 찾았어요. 찾은 거지. 행성 X의 존재를 찾죠. 그래서 바로 나사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행성 X를 찾았다. 그게 니비루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행성 X를 찾았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명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성 X,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찾았네? 그게 뭐였냐면 명왕성이었던 거예요. 명왕성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1930년. 드디어 발견이 되고 나서 다시 행성 X를 다시 찾습니다. 행성 X의 최초의 모습은 명왕성. 그 다음 다시 행성 X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행성 X는 수학기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행성 X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간 거야, 샤발?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실제 명왕성도 행성 X를 찾다가 발견됐고요. 물론 나중에 명왕성은 빠졌죠.
지구 전체 궤도가 다르게 도니까 2006년 8월 24일 날 국제천문연맹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빠지면서 10번째 행성을 가리키는 말을 쉽게 얘기해서 행성 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말이에요. 나사도 알고 있는 말, 모든 천문학자가 말하는 말,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그걸 행성 X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19세기 말부터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뭐 저런 게 있나? 가상행성. 최초로 부르시는 분이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가상행성 X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하나씩 찾았는데 이분이 1916년에 돌아가십니다. 못 찾고 있다가 1930년 명왕선이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소행성, 변광성, 그리고 해성을 찾았는데 행성 X라고 알려져 있는 건 어떠한 것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발견된 적이 한 번 있죠. 1992년 QB1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QB1. 그러니까 뭐냐면 약 1000개 이상의 바깥쪽 천체가 발견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발견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태양계 행성의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뭐라고 하냐면 카이퍼 대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이에요. 카이퍼 대천체.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형성될 때 남아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빠진 겁니다. 명왕성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3, 4배 정도라고 하고 지구 공전궤도를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훨씬 니비루다. 이런 상상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조만간 지구도 파괴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올해 10월 달에 또 온다고 하거든요? 왜 안 보이죠? 왜 우리 눈에 니비루가 안 보입니까? 왜 우리의 눈 쪽엔 니비루 행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니비루를 확인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린 아까 니비루를 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니비루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태양계가 한쪽과 나머지 한쪽에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야기. 이 니비루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영상이었죠. 태양이 2개가 떠있는 현상. 저도 사실 좀 의문이었습니다. 좀 의문이었어요. 정말 저거에 대한 다른 근거와 비판 근거, 반박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증거 반박 4번째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을 지금부터 반박하겠습니다. 태양이 2개가 뜹니다. 가능합니다. 태양이 2개가 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태양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 4개 보고 싶어요 혹시? 태양 4개도 볼 수 있는데 태양을 지금부터 제가 기본적으로 3개만 보고 갑시다. 태양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이 3개입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태양이 3개가 보입니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로 봤었던 태양이 빗번짐이 4글자로 4방향으로 나왔던 현상 바로 이거죠. 아니 이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지? 태양빛이 어떻게 저렇게 갈라져서 나오지? 말이 안 됐던 현상. 저게 바로 태양 옆에 같이 함께 같이 행성 X가 날아오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반박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첫째, 스미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스미어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 카메라의 일시적인 빛 번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렌즈에서 빛을 받아들일 때 나오는 약간의 플레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 중에 무언가 빛 번짐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바로 니비루가 오고 있는 증거다라고 했던 외국 유튜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위아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니비루 아닙니다. 카메라의 플레어 현상입니다. 빛 번짐입니다. 똑같죠? 제끼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어떤 현상을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요 현상입니다. 보이십니까? 태양 두 개입니다. 태양 두 개네요. 저 사진, 저 한국에서 찍힌 거예요. 이런 사진 보고 저 옆에 있는 게 니비루라고 해요. 태양 옆에서 니비루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저게 지구와 충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고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스트 현상.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DSLR 카메라로 찍을 때 이것도 약간의 빛 번진 현상인데요. 빛이 튕기면서 렌즈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게 하나가 더 보이는 겁니다. 저게 웃긴 게 뭐냐면 자리를 좀 바꾸다 보면 가끔 사라질 때가 있어요. 다시 나타났다가 저걸 고스트 현상이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한 거는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스미어 현상, 고스트 현상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가장 이상한 현상. 태양이 3개로 보이고 태양이 2개로 보이고 이거 뭐야? 태양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했던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이것이 환일현상이라고 합니다. 환일현상이란 뭐냐면 빛이 얼음 결정체에 반사되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여러 개 뜬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뉴욕 NYC 있죠. NYC에서 봤을 때 거기가 눈인가? 거기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얘기한 환일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요쯤으로 가볼까요? 요쯤?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안 보이네요. 다들 겨울옷 입고 있는데 눈이 있거든요. 제가 눈을 보고 왔습니다. 눈 쌓인 거 보십니까? 겨울입니다. 여기 있다. 눈 내린 거 봤어요, 여러분? 여기 지나간 거? 여기요. 눈입니다. 겨울입니다. 얼음 결정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빛이 얼음 결정체에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바로 환일현상이라고 합니다. 환일현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 미스테리, 니비루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비루 행성이라는 건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신화를 끌고 와서 행성 X라고 불리고 있는 녀석에다가 그 내용을 섞어서 여러분에게 재판매한 게 아닐까요? 재판매를 다시 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위기감을 조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좀 다른 무언가 의도된 행동을 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행성 X, 즉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행성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아직 우주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살아 생전에 눈앞에 온 행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행성 니비루, 행성 X. 오늘의 제가 내릴 결론은 이 둘은 같지 않답니다. 같지 않은 두 행성, 같지 않은 하나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와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는 행성 X에 대한 과학적 용어를 섞은 어쩌면 굉장히 픽션과 리얼을 잘 섞은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지구 멸망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비루 행성에 대한 이야기, 모든 증거에 대한 반박 근거를 다 제시해드렸습니다. 만약 이 이후에도 또 다른 반박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겠고 제가 혹시라도 하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로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고요. 우리 하지 못한 이야기는 방송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방분들은 그걸 기다리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